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법인세법 계속 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지난번에는 우리 송금 관련해서 우리 감가상각비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기부금, 접대비, 그다음에 이제 가다금비, 업무무관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우리 감가상각비는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고 기부금, 접대비는 두 개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조문 관련해서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기부금과 접대비는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다금비하고 업무무관, 업무승용 이렇게 한 세트인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문제 출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은 근데 난이도가 개념 자체는 기부금과 접대비 오늘 하는 네 조문 전부 다 이제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외워야 할 게 시험 문제 풀려면 외워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로 보면 이제 기부금 같은 게 이제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개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부금 송금부사에 보겠습니다. 1항에서 이제 기부금의 정의가 나오는데 기부금은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내국법이니 그러니까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상으로 보면 우리 손비의 개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손비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업의 관련성을 있는 걸로 손비로 보기 때문에 손비의 우리 기본 개념으로 보면 기부금은 이제 당연히 송금 부산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기부금은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인 목적으로 송금부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송금부 산입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부금 체계가 크게 이제 50%를 이제 우리가 송금 산입해주는 부분이 있고 10% 해주는 부분이 있고 아예 안 해주는 기부금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얘는 아예 이제 송금 부산입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50%하고 10%는 이제 한도가 이제 50% 내에 10% 한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있다. 한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특법에도 이제 문화 관련 이건 접대비가구나.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은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이 이제 사업소득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하는 겁니다. 사업소득에서 이제 결소금을 해서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50%, 10%가 이게 기본 개념인데 사업소득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금하고 송금의 차이가 사업소득인데 이 송금할 때는 기부금을 제외하고 사업소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부금에 이제 한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송금을 다 인정하고 하긴 계산이 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일단 다 송금 불산한 상태에서 한도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부금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고 약정 보통 우리 하면은 이제 약정만 합니다. 약정을 한 다음에 이제 기부하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절차죠. 바로 내가 기부하진 않고 보통 이제 금액이 좀 크니까 다 약정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약정한다는 의미는 이제 발생이잖아요. 우리 회계적으로 보면 발생이고 발생 기준으로 약정할 때 우리 이제 회계 처리해서 미지급 상태에서도 기부금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걸 좀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미지급했다가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많이 나올 거 예상하면 기부금 많이 했다가 이제 취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기부금은 우리가 현금주로 실제로 나갔을 때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제 법 체계하고 회계나 법인세 기본적인 체계하고 약간 다른 점이 좀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근데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증여하고 이런 거 사회적으로 이제 권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기부를 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도 초과하는 부분은 2월에서 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기부금 당해년도 사업할 때 우리 이제 송금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당해 발생분하고 당해 지출분하고 2월 기부금이 있습니다. 2월 기부금 있고, 당연히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제 2월 기부금도 한도가 있어요. 뭐 예를 10년 내로만 인정해주겠다, 5년 내만 인정해주겠다, 이런 2월 기부금도 이제 한도가 있어서 우리가 송금 선임은 얘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연도에 발생됐던 게 먼저 송금 인정되고 최근에 했던 게 이제 송금이 나중에 인정되는. 그래서 법인한테 이제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얘 당해 지출부터 되면 2월 된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된 기부금부터 우리가 송금 인정해주고 그러는 식으로 이제 법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약간 계속적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부 문화 이런 거를 좀 전격적으로 장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좀 많이 가고 있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이제 원래 개념인데, 무상 말고 이제 우리가 정상가, 예를 들면 이제 제품이 10,000원짜리인데 우리가 어떤 회사로부터 뭐 얘를 30만원 사왔어요. 30만원 샀으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정의에 직접 관계없이 이제 특수장애자 아닌 사람한테 가면 정상가액을 벗어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부금으로 이제 인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찾아봅니다. 그런 거를 의제기부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기부금이라는 개념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이라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주는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현물로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장부금액으로 하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인 거고, 그 외에 특수장애자라는데 약간 이제 좀 이런 약간 이상한 기부금이 약간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심스러운 약간 그런 기부금은 시가하고 장부금액하고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기부금의 이제 큰 줄기고, 하나하나씩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것은 일단 중요한 게 사업과 관계없고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념상으로는 손비하고 안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책적인 이유로 송금 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항 쪽에서는 얘가 이제 50% 우리가 한도가 이제 50% 해주는 게 있습니다. 50% 한도 내주는 우리 기부금 종류가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 기부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이 이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이 지출은 현금주의의 개념입니다. 뒷부분에 그런 뉘앙스 나오는 조문이 다시 나옵니다. 이 지출한 기부금 및 5항에 따라서 2월된 기부금. 이 2월된 기부금은 아까 처음에 전반적인 개요를 쓸 때 말씀드린 한도 초과돼서 송금 산입 못 받은 기부금을 말합니다. 2월된 기부. 그래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하고 2월된 기부금을 합친 겁니다. 이거는 송금 산입 한도액하고 비교해서 송금을 산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기부금은 그러니까 당연도 지출한 기부금 하고 2월 기부금, 얘하고 이제 우리 한도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한도액을 비교해서 얘가 적으면 전부 비용으로 송금 산입 다 해주는 거고, 얘가 크면 이 순서대로 얘를 2월 기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2월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기부금은 보시면 이제 국가나 지방단체 이제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 국군 장변, 천재기변,
요것들은 실제로 이제 시험에 이런 거랑 같이, 그래서 기부금이 제가 이제 앞에 처음 말씀드린 어렵다고 하는 게, 이 항목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항목은 가나다는 이제 50% 한도가 있는 기부금이다. 뭐 10% 한도가 있는 기부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 실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기부금 종류별로 50%인지 10%인지를 외우셔야 합니다. 다음 기간 병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한 기부금도 50%가 되는 겁니다. 병원을 제외했는데 병원은 다시 또 기부금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제외한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따른 사립학교 교육기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밑줄 친 거는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대표적인 거고, 실제로 뭐 기부금의 항목은 뭐 3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근데 3번이 뭐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매년 나오는 항목이 있고 가끔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이거 50%에 해당되는 것들. 근데 병원은 다시 또 한번 나옵니다. 병원 관련해서는 이제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다시 한번 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요 2번이 여러분 이제 따라하실 때 2항의 2번입니다. 2항의 2번. 보시면 1항이 이제 기부금이나 정의를 내준 거고, 2항은 이런 기부금은 합쳐서 송금사입을 한다. 2항입니다. 2항. 2항이고 1번이 기부금이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2호가 보면 송금 산입액, 송금 한도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업소득 금액, 아까 말씀드린 사업소득 금액,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결승금 뺀 겁니다. 요게 이제 50%. 그래서 앞에 나온 요 2항의 1호는 5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요런 게 설명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항이 나옵니다. 3항은 기부금 종류가 또 나오고, 얘는 10%. 얘는 10%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 이제 똑같이 각 4년도에 지출한 기부금하고 이월된 기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50% 기부금하고 10% 기부금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각각의 이월된 것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부나 예술, 이런 단체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해주는 거죠. 문화예술 공익성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당연히 어떤 단체를 예시를 줍니다. 예시 단체를 줘서 그게 이제 10%인지 10%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50%에 해당되지 않고 10%인지 아니면 이제 송금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단체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항의 1호, 3항의 1호 외의 기부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무조건 송금 불산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항의 1호 50% 기부금하고 3항의 1호 10% 기부금, 요 외는 모두 송금 불산입하고 우리가 이제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한도를 초과해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들은 다음 연도 개시일부터 10년간 2월에서 2월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부금은 우리 한도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 연도 2월에서 다시 한번 송금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송금 산입할 때는 얘부터 먼저 송금으로 했던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6항에 나옵니다. 보시면 2항비 3항 때 송금에 산입하는 경우 5항 2월된 기부금이죠. 2월된 기부금을 그 해당 사년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송금에 산입한다. 그래서
과거에 한도 초과돼서 2월 된 기부금부터 당연도 송금 산입됐던 걸 보는 겁니다. 법인한테 유리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은 한도 초과되면 다음 연도로 2월되고 그 2월된 거는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송금 산입할 때는 2월된 기부금부터 먼저 송금 산입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부금 계속 가겠습니다. 요 의제기부금 35조의 법령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기부금 기본 정의는 이제 무상으로 준 건데, 여기 보는 것처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한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의제기부금이라고 말합니다. 정상가액은 시가액에서 이제 몇 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무조정하고 처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낯설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1,000원짜리를 정상가액이 이제 1,300원, 1,000원짜리를 우리 이제 높은 가격에 매입한 거죠. 이게 정부가고 이게 허용 범위, 정상가액 허용 범위죠. 한도고 얘를 만약에 우리 1,500원에 샀습니다. 매입가가 했으면 여기 200원만큼 여기 이제 30%니까 여기 20%인 여기 200원만큼은 이제 의제기부금을 보는 거예요. 의제기부.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현금 나갈게요. 현금 1,500원. 자산 1,500원. 이렇게 하면 우리 세무상에서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면 요만큼 200원 했으니까 의제기부금 200원 이렇게 하는 거고, 당연히 자산을 감액해 주는 겁니다. 자산 200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무조정 할 때 이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유보를 잡고, 이 마이너스 유보는 우리가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이제 1,500원으로 이제 상각을 계속 돌리니까 실제는 1,300원 돌려야 되는데 1,500원 돌리는 거잖아요. 가대하게 돌리니까 얘는 그냥 상각 조정으로 유보로 해서 계속 하거나 아니면 매도할 때, 양도할 때, 매각할 때 유보 처리돼서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해서 가는 거고, 이 의제기부금은 일단 기부금 한도에 우리 이제 더해주는 걸로 가고, 한도 내에 있으면 송금 산입 그대로 되는 거고, 송금 산입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금 한도 초과됐다. 한도 초과 쪽으로 빠지면 얘는 이제 기타사 유출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도 초과 금액은 외부로 나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사이 유출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제 팔 때는 낮은 가격, 예를 들어 200원만큼 우리 더 정상 가격보다 낮았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1,300 팔면 1,500원 낮으면 이제 처분이익만큼 우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처분이 200원을 이렇게 현금 받은 거고, 이 현금을 그대로 우리가 의제기부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련돼서 자산부채는 조정할 게 없고, 실제로 이제 돈이 나갔고 처분이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얘는 현금이 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세무조를 굳이 한다면 유보입니다. 유보인 거고, 얘는 우리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해소되면서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무조정 하나만 파트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이제 기부금 쪽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한도 내에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게 없는 거고, 한도 초과했다. 한도 초과했으면 기타 사이 유출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현금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래서 이제 유보 마이너스 유보에서도 유보는 클리어된 거고, 기부금 쪽만 세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에 따라서는 요게 이제 안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적과 양도를 한 경우는 이걸 안 써주고 요 기부금 조정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세무조정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제 안 보이는 분계에서 이제 세무조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계를 이렇게 이제 끊어서 다른 일반적으로 책 보면 이제 아예 이 분계도 안 써서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부금하고 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유보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유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산부채가 회계상과 이제 회계상과 세무상 차이가 이제 유보이기 때문에, 유보를 보려면 이렇게 현금이 들어왔다가 나갔구나, 이런 게 이제 그려져야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 확실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블랙단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을 하거나 세무조정을 이해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의 범위는 딸랑 한 5줄밖에 안 나오는데, 이런 세무조정 이슈까지 있어서 시험 문제에 가끔 잘 나옵니다. 특히 이제 2차 시험에서도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부금의 가액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 가액입니다. 장부 가액. 그래서 이제 기부했을 때 장부 가액 2항 2로 50%인 거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에서 3항 2로 10%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장부 가액인 거고, 특수관계자인 요 1호, 2호 제외한 거는 우리가 기부했을 때 장부가액과 시가증 큰 금액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여기 나온 것처럼 금전 외의 자산, 현물이겠죠. 금전 외의 자산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장부금액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랑 1호, 2호비 예외적인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장부가액과 시가증 큰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접대비 쪽에서도 이제 현물 접대비가 있잖아요. 접대비에서도 현물 접대비가 있는데, 그런 현물 접대비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할 때 접대비 쪽 조문을 가보시면 여기 쳐다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령 36조 3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접대비는 장부금액하고 시가하고 큰 금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과 3항은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은 약간 지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현금지위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기부금을 가집급 등으로 계상한 회계처리 한 경우 지출한 사업용도 기부금을 하고, 그러니까 가집금이라는 건 돈 나간 거잖아요. 그때 기부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주금으로 계상할 때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소득금액에 있어서 기부금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주금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기부금으로 인식하지 않고, 미주금이 돈이 나갔을 때 우리가 그때 기부금 처리하라. 그래서 현금지위라는 표현을 제가 2항과 3항을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책에서도 기본적으로 기부금은 일단 현금주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해 주는 이유가 2항과 3항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게 기부금은 현금 지출할 때 한다, 이런 정확한 문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에 해석하고 하는 겁니다. 기부금의 지출 시기는 이제 법에서 이제 법칙 쪽에서 세칙 쪽에서 이제 더 나오는데, 요즘은 어음하고 이제 수표를 잘 안 써서 제 보기에는 중요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험 볼 때 아주 옛날에는 이런 것도 가끔 났었는데, 요즘에는 어음하고 수표를 회사에서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음은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제 결제한 날 하는 거고, 수표는 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일 수표가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0% 2항 2로 이제 사회는 문화에서 이런 단체들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단체들한테 주는 거는
설립 이전에 이런 그 단체들이 허가 받기 이전에도 설립 중에 돈이 필요하니까 설립 이전에도 우리가 이제 기부 약속하고 기부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럼 시기를 언제로 하냐 해서 보시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그 단체가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 기부금을 합니다. 그래서 인가 허가가 받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가 허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이항의 1호인지 아니면 이항 1호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에 속하는 날, 당연한 거예요. 약정하고 지출하고 이런 관계없이 실제로 지출이 먼저 있고 지출이 2001년도에 있고 우리가 허가가 2002년도에 있고요. 이때 기부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쉽게 이제 50%와 10% 구분. 실제로 이제 50%와 10%와 0% 이건 무조건 홍금 불산임이죠.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의제 기부금, 그 다음에 현금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도 구하는 산식. 그러니까 사업연도 우리가 할 때는 기부금이 송금 산입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죠. 이건 여러분이 회사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월된 기부금 얘부터 송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약간 선의선출하고 비슷한 거예요. 먼저 낸 기부금부터 우리가 송금 인정해주겠다. 요게 이제 큰 개념적으로 이게 다고, 시험 문제 풀려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외워주셔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시험이 좀 여러분 헷갈리고 있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접대비 보겠습니다. 접대비. 그러니까 기부금은 우리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주는 거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요즘은 이제 ESG가 있어서 요즘 개념으로 보면 이제 뭐 관련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옛날 법조문 체계에서는 이제 관련이 없다고 그런 거고, 접대비는 당연히 관련이 있죠. 당연히 접대비란 우리가 접대 교재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종목, 이 말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목목이든 관계없이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그래서 접대비라는 거면 당연히 우리 업무 접대 이런 많이 쓰니까, 이런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고, 접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다운 명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대비 성격 돈이 나간 거예요. 접대비 성격으로 이제 우리가 지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우리가 1번 접대비 썼어요. 2번 자산. 여기서 이렇게 처리한 거죠. 뭐 틀렸던 말든 다. 한번 회의비, 4번 복리후생비, 뭐 기타 등등 명치와 관계없이 이런 성격이면 얘를 전부 다 접대비를 보는 거예요. 접대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무조사 나오거나 우리 기업들이 이제 세무 파트라든지 경비조정 파트면 일부러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웬만해서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세청이랑 하시는 분들도 별로 실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게 회사들이 일부러 지저분하게 해놓고 약간 세금 뜯어맞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파트 할 때도 이런 건 뭐 크게 지정 없이 하시면 됩니다.